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레반트 지역에 있는 알라이파 신도들의 분포도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긴급 편성, 시리아 내전 당시 시리아의 독재자 알 아사드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종파 알라이파 2부 시리아에서의 위치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을 설명하는 범생사 채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하기로 한 주제, 알라이파 2부를 통해서 방송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시리아에 관련된 이슈들을 보니까는 최근에 또 시리아 내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체 원인이 뭔지 한번 유튜브로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리아의 대통령이 바로 알 아사드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알 아사드 대통령 같으면은 지금 러시아로 망명해가지고는 현재는 이제 시리아에 없는 상태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알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대신에 이전에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던 세력들은 아직까지 시리아에 그대로 남아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던 세력하고 시리아 반군하고 그 두 진영이, 두 세력이 교전을 벌이던 그 상황 속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도중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알 아사드를 지지하던 세력들 중에서는 분명 알라이파도 아니면은 알라이파 외에도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던 또 다른 세력들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까진 파악을 아직 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알 아사드를 지지하던 세력들 중에는 분명 알라이파도 속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또 그 이슬람 관련 있는 영상들 중에서는 이거는 이미 제가 이전에 그 알라이파 일부를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겠지만은, 그 이슬람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그 교수님들 중에서는 특히 박현도 교수님께서 나오시는 영상들을 자주 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교수님 나오시는 영상들을 자주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그 박현도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그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고 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박현도 교수님께서는 그 시리아 내전이 끝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은 쓰레기차가 사라진 그 자리에 똥차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차 같으면은 그게 이전 정권이겠죠. 바로 알 아사드 정권이 표현하자면 그 쓰레기차로 표현할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자리 잡은 똥차가 바로 시리아 반군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박현도 교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느냐, 이게 그 박현도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알 아사드 정권 같으면은 분명 독재를 했던 정권은 맞지만 세속주의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주의 정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 나름 종교의 자유 이런 거를 좀 나름 허락을 하던 분위기였다 하더라고요. 이전 알 아사드 정권 같으면. 근데 반면에 이
이 시리아 반군이 들어선 이 상황 같으면은, 이 시리아 반군들 같으면은 대부분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에서 워낙 극단주의인 그런 존재들이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박준도 교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 아닐까,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솔직히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박준도 교수님 같은 분께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으니까는 어쨌든 전문가께서 언급을 하신 내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시리아 내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민간인 학살, 어떻게 보면 민간인 학살이죠. 보니까는 뭐 1000명 정도가 사망자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 어떻게 보면 뭐 시리아 내전은 뭐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시리아 내에서의 상황이 좀 평화로워지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하기로 한 알라이파 2부 시리아 내에서의 위치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자 말이죠. 알라이파는 전 세계적으로 신도가 고작 460만 명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리아에는 그나마 과반이 넘는 3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특히 해안지대인 타르투스 또 라타키아 지방에서 옛날부터 많이 살고 있으며, 티르키예와 인접한 시리아 서북단 해안 지역에도 알라이파가 살았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시리아 내전에 의한 피난의 여파로 티르키예에도 100만 명 가까이 거주하며, 레바논에는 적어도 10만 명 남짓 알라이파가 거주한다고 합니다. 또 시리아 인구 2300만에서 겨우 12% 남짓이라 사실상 소수민족이고, 시리아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수니파가 나라를 뒤집어 버릴 게 뻔한지라 무조건적으로 알라이파만 대우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진짜 그랬다간 시리아도 당장 리비아 꼴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며, 시리아의 독재자인 하페즈 알 아사드와 바샤르 알 아사드와 그의 친가, 그리고 타이거 대령이 이 종파 신도라고 합니다. 역사 문단에서 상술했듯이 시리아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강하며, 시리아 군부의 상층부들은 모두 이 알라이파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식민지군 고위 장교들은 친프랑스 순위파 명문가분 출신들이었지만, 압도적인 수를 바탕으로 군을 수월하게 장악해 나갔고, 결정적으로 잦은 쿠데타로 순위파 고위 장교들이 서로를 겨냥하면서 최종적으로 1970년 알라이파 소속의 하페즈 알 아사드의 군사 쿠데타로 결국 알라이파가 군부를 장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리아에서는 알라이파를 믿지 않으면 군부에서 승진하기 어렵고, 심지어 알라이파를 믿는 하급 장교가 믿지 않는 고급 장교를 지도할 정도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내전 종결 후 시리아가 분할될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아사드의 기만함과 국제 역학적으로 시리아 정부군이 승기를 굳혔지만, 내전 종결 후에 온전히 시리아 정부의
전력만으로 시리아 전력을 통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시리아 정부 측의 주축인 알라이파는 안 그래도 소수이고 역사상 처음으로 기득권을 누렸는데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내전 이전보다 시리아 통제가 어려워짐은 기정사실이라 전후 또 다른 내전으로 번질 위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미국과 러시아, 유럽 모두 내전 발발과 그로 인한 대규모 난민 사태를 원치 않으므로 알라이파 및 소수 종파는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시리아 해안 및 서부로, 또 순위파는 시리아 동부로 분할하여 이주시킨다는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아사드 정권은 항의할지도 모르지만 알라이파는 이미 수가 크게 줄었고 또 내전이 일어나면 알라이파가 소멸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순위파뿐만 아니라 시리아 북부 쿠르드의 로자바 연방도 지금은 시리아 정부 말을 따르고 있지만 수틀리면 알라이파의 영향력이 줄어든 만큼 언제든지 독립하겠다고 설칠 수도 있었기에 알라이파 및 소수종파, 또 쿠르드가 주류 순위파와의 내전 수습을 위해서는 순위파와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사드 정부의 폐색이 짙었던 2014년에서 15년에 미국에서 심각하게 고려했던 방안이었지만 2016년 이후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의 대규모 지원을 얻고 소모전 양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알라이파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진 만큼 사실상 폐기가 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2018년에서 19년에는 시리아 정부가 사실상 러시아군의 도움으로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들이 점거한 이들리브와 아프린, 또 알바브, 또 자라블루스, 또 나비크, 또 탈 아비아드 등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 지역과 쿠르드족 주도의 로자바 세력들이 점거한 유프라테스강 이동 북동부 지역들을 제외한 시리아 전토들을 모두 수복하는 데 성공하면서 알라이파가 전멸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사실상 기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 시리아 정부는 이란이나 중국보다 더 믿을 만한 대상이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반면 미국을 위시한 서방에서는 알라이파 칠러 정권이 망해봤자 제대로 된 친서방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기는커녕 전국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회의주의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아랍 왕정 국가들은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어 난민이 많이 발생할수록 이슬람 선교에 도움이 된다며 입으로만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비난할 뿐 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랜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시리아인들이 난민 신세가 되어 탈출하는 와중에도 오히려 알라이파는 인구수가 늘어 아사드 정권의 수혜를 톡톡히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덩달아 순위파 무슬림들이 시리아에서 대거 탈출하는 바람에 전체 인구 비율에서도 눈에 띄게 늘어났고 탄압받던 과거를 생각하면 괄목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 시리아 반군 공세로 12월 8일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가 무너졌고 2대째
54년간 시리아를 통치한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면서 그간 알라이파가 가지고 있던 정치 권력이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과도 정부가 소수종파 보호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알라이파에 대한 처형과 실종 또 공격이 빈발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알라이파의 미래도 사실상 불투명해졌으며 2025년 3월에 알라이파 52명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라이파 2부 시리아에서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오늘 해드려 봤고요. 네, 이제 드디어 알라이파 3부 딱 하나만 남았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에 이제 알라이파 3부 딱 하나만 방송하면은 이제 알라이파라는 종파에 대해서는 이제 방송 이제 끝이 난 거니까요. 네, 다음번 이제 알라이파 3부만 하면은 방송이 끝나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